이번에 찾은 곳은 제주 애월에 있는 한 주택 건축 현장입니다. 네, 저는 제주도에서 목조 주택하고 철근 콘크리트 저에너지 패시브 하우스를 건축하고 있는 제주 패시브 하우스 대표 최호연이라고 합니다. 예. 이 업을 시작한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 총 35채 정도 지었습니다. 예. 저에너지 주택하고 다 해서 한 3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개가 이제 패시브 하우스죠. 평생 남의 집만 졌는데 내 집은 내 손으로 짓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건데 그때부터 이제 열애수 환기 장치를 달아서 이제 쭉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내가 써보니까 그래. 내가 써보니까 어쨌든 집이 뭐 장마철이 됐든 뭐가 됐든 포송포송하고 그 전에 이제 아파트에 살 때는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잠을 좀 못 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우리 집에 제가 이제 제주도 처음 내려와가지고 연세를 내고 살았는데 그 집에 살 때는 너무 습해가지고 제습기를 24시간 365일 계속 틀어놓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그 냄새가 신발장 안쪽 그런 데서 엄청 났었는데 새로 집을 짓고 열애수 환기 장치를 이제 돼 있는 집에서 들어가가지고 제습기를 버려버렸어요. 필요가 없었어. 열회수 환기 장치를 시공하며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고요? 열애수 환기 장치나 아니면 이제 저에너지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보면 제주도에서 제습기가 필요 없어? 아마 못 믿으실 거예요. 한 번은 이런 것도 있어. 누가 이제 그 단지로 이제 분양하는 사람인데 막 50개씩 뭐 그런 업체인데 어떻게 알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짓는 집은 이렇게 습한데도 결로 곰팡이가 없다는데 진짜냐? 진짜다. 고단열 고기밀 이제 열애수 환기 장치 기타 등등 그거를 사용하면 아무리 습하고 해도 결로 곰팡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거를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한번 제안을 해주라. 저도 뭐 건축기사고 하지만은 건축사에다가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총 지휘했던 사람이 건축사고 한데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야. 아직까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열애수 환기 장치만 해서는 안 되고 사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열애수 환기 장치도 어쨌든 한 분야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내가 이제 시공한 집 중에 열애수 환기 장치가 없는 집이 딱 한 집 있어요. 고단열 고기밀인데 열애수 환기 장치를 안 했어. 집안에 이제 기계 장치가 있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세요. 아주 그냥 제발 이거 꼭 하셔야 되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결로가 크게 생기진 않는데 창호 주위에 겨울에 아주 추울 때 그 집만 창호 주위에 조금 이렇게 결로가 생겨요. 다른 집은 생기는 적이 없고. 환기가 굉장히 중요시돼요. 굉장히 기밀한 주택이다 보니까 기계를 사용해서 이제 강제 환기를 안 하면 굉장히 좀 건강하지 못한 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강제 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기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집에 있는 에너지가 이제 손실이 되잖아요. 냉방 에너지든 난방 에너지든. 근데 환기는 되면서 그 냉방 에너지, 난방 에너지를 회수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 회수 환기 장치가 굉장히 꼭 필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은 이제 누가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환기도 하고 하는데 겨울철 같은 때 누가 밤에 자면서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창문 열어서 환기하거나 뭐 그러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뭐 제 이론이 아니고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두 부부가 이제 문을 닫아놓고 잤을 때 한 2만 ppm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뭐 일어나면 머리가 좀 이렇게 띵하다든가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애수 환기 장치가 꼭 필요하다. 우리 집에도 열애수 환기 장치가 있는데 빨래가 굉장히 잘 말라요. 그 얘기는 이제 집안에 있는 습기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배출을 한다는 얘기겠죠, 이제. 제주는 습기가 많은 탓에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데요. 뭐 저에너지 패시브 하우스가 아니더라도 자재들이 웬만하면 다 기밀하니까 무조건 열애수 환기 장치는 들어가야 된다. 아니 오죽하면은 뭐 몇 세대 이상은 무조건 환기 장치를 써라고 이제 법에 아예 명기가 돼 있잖아요. 무조건 필수.
뭐 장단점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자면 너무 긴데 해외 거보다는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유지 보수가 편하다. 일단은 SSK 같은 경우는 제일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리는 게 필터하고 열애수 그 소자를 세척해서 쓸 수 있다. 다른 제품은 다 안 그렇거든요. 다 이제 다 바꿔야 되는데 SSK는 세척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유지 보수가 쉬워야 되는데 이거 살면서 사다리 놓고 천정 뜯어가 전공구 뜯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작업하기 사람이 그냥 뭔가 이렇게 작업할 때 그냥 해도 힘든데 거꾸로 천장을 바라보면서 작업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상부 토출형이죠. 우리 바닥에 이제 벽에 붙이는 거. 상부 토출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해요. 이제 그냥 내가 이제 이렇게 뭐 서 있던 앉아 있던 간에 이제 그 자세에서 그대로 이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으니까 천정형보다는 굉장히 편하죠. 전기요금이 한 달에 풀로 틀어놨을 때 한 몇 년 지났지만 어쨌든 그 당시 한 10,000원 정도인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건축주들을 이제 많이 상대를 해보잖아요. 한 열에 9명 정도는 평당 얼마예요? 하고 물어봐요. 이제 10명 중에 한 1명 정도는 내 평생에 이제 집을 짓는데 집을 어떻게 지을까? 이거를 또 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을 어떻게 지을까? 이제 그러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단열도 잘 돼야 돼, 뭐 긴밀해야 돼. 그렇게 하나씩 짚어오다 보면은 패시브 하우스로 이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만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죠. 좋다고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고 또 우리나라 거 써줘야죠. 그래야 또 기술도 발전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SSK는 유지 관리 보수가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깨끗한 공기와 함께하는 건강한 삶, SSK 열애수 환기장치와 함께하세요.